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1팀에서 이미지를 사용한 공간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박진호입니다. 오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율주행 영상인식 성능 향상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편의상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앞으로 모노 뎁스 추정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모노 뎁스 추정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원 공간상의 정보가 2차원 이미지로 투영되면서 거리에 해당하는 정보는 잃어버리게 되고 이미지에는 색상 정보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2차원 이미지만으로 3차원 정보를 복원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3차원 정보를 추정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버스 퍼스펙티브 매핑이 있겠습니다. 지면에 대한 가정과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통해 호모그래피를 구하게 되면 이미지를 버드아이 뷰로 변환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면 이미지의 특정 지점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캘리브레이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다양한 제약 조건으로 인하여 제한적인 3차원 공간상에 대한 추정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보다 일반적인 3차원 정보 추정을 위해 우리는 이미지의 뎁스 정보를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뎁스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카메라가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얻어진 스테레오 이미지의 디스페리티를 계산하고 미리 정의된 카메라 정보를 활용하면 뎁스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비용의 증가, 그리고 매칭 알고리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하는 등 스테레오 카메라에도 다양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노 카메라를 사용한 뎁스 추정 기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오늘의 주제인 모노 뎁스 추정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노 뎁스 추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성능 개선을 위해 적용했던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러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모노 뎁스 추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 중에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방식입니다. 잘 학습된 뎁스, 포즈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소스 이미지, 뎁스, 포즈 정보를 조합하면 타겟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합성된 타겟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합성된 타겟 이미지는 뎁스, 포즈 정보가 정확할수록 실제 타겟 이미지와 유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스크를 이미지 합성, 뷰 신티시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잘 동작하게 되면 우리는 잘 학습된 뎁스 네트워크를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입니다. 이 방식은 뎁스에 대한 GT 데이터 없이 이미지 시퀀스만으로 뎁스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문제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뎁스에 대한 GT 데이터가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슈퍼바이즈드 방식에 비해 뎁스 추정 성능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이미지 시퀀스만으로 학습되는 뎁스와 포즈는 모두 상대적인 것으로 매트릭한 뎁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케일 팩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미지 합성 태스크는 이미지가 촬영된 공간이 정적이다 라는 가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습이 불안정해지고 성능 또한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모노 뎁스 모델을 자율주행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노 뎁스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했던 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언서턴티를 사용한 픽셀별 로스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모노 뎁스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픽셀은 학습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픽셀까지 전체 로스에 포함시켜서 학습을 하게 되면 뎁스 추정 성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픽셀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이것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알리아토릭 언서턴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알리아토릭 언서턴티는 입력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로스에 적용하면 픽셀별 로스 가중치를 학습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하면 객체의 바운더리나 풀숲과 같이 포토메트릭 로스가 잘 계산되기 어려운 부분에서 언서턴티가 높게 추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효과적인 피처 학습을 위한 모듈의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모노 뎁스 모델은 뉴넷과 유사한 인코더, 디코더, 스키 커넥션이 포함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구조만으로는 추가적인 성능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보다 뎁스 추정에 효과적인 피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어텐션 개념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 어텐션이라 하면 트랜스포머 구조를 많이 떠올리시지만 컨볼루셔널 구조에서도 어텐션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제한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저희는 채널, 스페이셜 어텐션 방법에서 영감을 받아 이미지에 글로벌 피처를 잘 조합하고 로컬 디테일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듈을 디자인하였고, 이를 기존 모노뎁스 모델의 적절한 부분에 추가하여 뎁스 추정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사업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는 라이다 센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이다는 주행 환경에 대해 매우 정확한 3차원 공간상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서 사용 가능하다면 높은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있는 노이즈와 프로젝션 시 발생하게 되는 어클루전 포인트와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와 라이다 간의 템포럴, 스페이셜 싱크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템포럴 싱크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션된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미지의 엉뚱한 부분과 매칭되기 쉽고, 이러한 데이터로 학습을 할 경우 오히려 뎁스 추정 성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슈퍼바이즈 방식이 아닌 기존의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에 슈퍼바이즈 로스를 추가하고 이 둘 간의 가중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스케일과 씬 지오메트리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카메라 라이다 페어에 대해서 더욱 정확하게 데이터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오토 캘리브레이션과 후처리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방법들이 추가된 모노뎁스 모델의 전체 학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겟 이미지는 뎁스 인코더로 들어가서 레이턴트 피처로 변환됩니다. 레이턴트 피처는 퓨처 모듈을 통과하면서 글로벌 씬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처리됩니다. 이후 뎁스, 언서턴티 브런치를 통과하는데, 뎁스의 경우에는 리파인 모듈을 통과하여 보다 디테일한 정보를 잘 복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출력으로 나오는 뎁스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슈퍼바이즈 로스를 계산할 때 각각 사용되며, 계산된 로스 값들은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가중치 조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사용하려는 카메라 라이다 페어의 데이터 신뢰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다 데이터는 일반적인 리그레션 로스가 아닌 스케일과 지오메트릭 정보의 가이드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된 방법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테스트 주행 영상을 모노뎁스 모델에 통과시켜서 얻은 뎁스 맵을 활용하여 이미지 픽셀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하여 시각화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뎁스 정보는 객체의 거리 정보 보정과 로드 프로파일 추정과 같은 태스크에 적용되어 영상인식 성능 개선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뎁스 추정과 관련된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율주행과 관련된 영상인식 연구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뎁스 추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카메라 간의 오버랩된 영역과 미리 정의된 익스트린직 정보를 활용한다면 전방위 영역을 커버하면서도 추가적인 데이터 없이 스케일 모호성 문제도 해결하는 뎁스 추정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양산 차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위치에 장착된 카메라 조합을 활용하거나 오버랩 영역이 적은 이미지들을 활용한 멀티 카메라 뎁스 추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프레임을 이용한 뎁스 추정 관련 연구입니다. 기존의 모노뎁스 방식은 학습을 할 때는 인접한 이미지들을 활용하지만 뎁스 추정 자체는 하나의 이미지만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인퍼런스 때 하나의 이미지만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퍼런스 단계에서도 인접한 프레임을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풍부한 시간, 공간적 특징들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컨시스턴트한 뎁스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멀티프레임 뎁스 추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티프레임 뎁스 추정의 핵심은 코스트 볼륨을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 인접 프레임 간의 피처 매칭과 퓨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델과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뎁스 추정 모델에서는 왜곡 보정이 된 이미지와 피놀 카메라 모델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광각 카메라의 경우 왜곡 보정 시 손실되는 이미지 영역이 존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왜곡 보정을 하지 않고 2D, 3D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보다 일반화된 카메라 모델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뎁스 추정과 마찬가지로 픽셀별로 결과를 추정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멀티태스크 러닝이나 억실리어리 태스크로 활용하여 뎁스 추정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인식 성능 개선을 위한 모노뎁스 추정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1팀에서 영상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박진호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영상인식 성능 개선을 위한 모노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발표를 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전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네, 먼저 올라왔던 사전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되게 많은 분들이 약간 공통되게 해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개발했던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에 대한 추론 속도 FPS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물론 정확한 수치를 여기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저희도 당연히 이제 차량에 올릴 이제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성 성능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네, 현재는 일단 한 20 초반대 FPS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타겟 하드웨어에 맞춰서 30 fps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약간 경량화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올라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발표 자료 과정에서 라이다 데이터에 대한 어떤 노이즈 제거 혹은 이제 약간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해 달라는 분들이 있으셔서 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약간 좀 단계별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뎁스 에스티메이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다는 이제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영상 이미지 플레인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클루전, 실제로 이미지에선 보이지 않는데 이제 영상에 프로젝션된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비저빌리티 컨셉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일종의 필터링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논문은 아마 어렵지 않게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카메라 원점으로부터의 각각 포인트 간의 벡터를 계산하고 그 벡터들 관계의 내적값을 통해서 실제로 그 어떤 특정한 포인트 클라우드의 비저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으로 첫 번째 필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정말 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인트 클라우드의 인텐시티 값을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상에 이제 프로젝션 시켰을 때 저희가 약간 유의미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면 뭔가 그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근처의 밀도가 높을 거라고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일종의 어떤 세그멘테이션 혹은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도 저희가 필터링을 해서 좀 더 영상에 핏하고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이 좀 제거된 그런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약간 뎁스 에스티메이션 학습에 이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사전 질문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질문 의도가 사실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혹시 지금 채팅방에 계신다면은 좀 더 구체화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모노 뎁스 에스티메이션 개발 과정에서 객체 거리 보정 등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보정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해한 바로 대답을 해보자면, 결국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영상에 있는 픽셀들의 뎁스 값을 알아내는 것이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추정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2D 정보를 다시 3D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3D 지오메트릭 정보가 필요한 것에는 이런 뎁스 에스티메이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뭐 이거 외에 뭐 따로 이 뎁스 에스티메이션 결과가 어디에 응용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뭐 제가 질문 의도를 잘 파악했는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해서는 네, 실제 개발 중인 자율주행 차량에서 네, 기존 영상 처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딥 모노뎁스가 사용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물론 저희가 기존의 어떤 영상 처리나 컴퓨터 비전에서
됐던 어떤 한 assumption 혹은 constraint을 이용해가지고 영상에서 찾아낸 객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들은 아마 컴퓨터 비전이나 영상 처리를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실제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모델에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거리를 추론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차량에 들어갈 모델을 개발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할 점이 저는 이제 안정성, 얼마만큼 로부스트하게 결국 추론 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위해서 이제 저희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최종 인식 결과를 센서 퓨전을 통해서 이뤄내려고 하고 있고 컴퓨터 비전 혹은 영상 인식만 하더라도 어떤 한 가지 결과값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떤 하나의 값을 구하는데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들을 자체적으로 퓨전을 해서 좀 더 강건하게 결과값을 내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거에 이어서 질문해 주셨던 게 노이즈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뭐 라이다와 같은 센서들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결국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센서들의 출력값들을 전부 퓨전해서 이제 최종 인식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장비에 대한 인풋 사이즈, 아마 이것은 이제 저희 네트워크 모델에 들어가는 뭐 입력 데이터라고 하니까 결국 영상의 해상도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거는 약간 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 저희가 결국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양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법규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러한 어떤 제한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소한 영상에서 이 정도 픽셀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러한 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모델을 개발 혹은 학습에 사용할 그런 입력 영상의 사이즈를 결정한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실시간 질문 하나 올라왔던 게 있는데 네, 추론된 뎁스맵이 뒤쪽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네, 드라이버블 리전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사실 여기에 도움을 응용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오브젝트 디텍션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아마 관련 있는 논문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수도 라이다라고 하는 컨셉을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드라이버블 리즌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실제로 발표 자료에 보여드렸던 언급했던 내용은 저희가 로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실제로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어떤 구배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는 것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떤 그런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미리 올라왔던 질문이 아직 몇 가지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몇 가지만 네, 추려가지고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그림에서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있는 퓨전 모듈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네, 그리고 발표 중에 저희 장표에 어텐션 컨셉이 등장을 했고 이제 그게 뭔가 리파이먼트 모듈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은 일단 맞습니다. 네, 저희 그 인코더 끝부분에 달려있던 그 퓨전 모듈과 디코더 끝부분에 달려있던 리파이먼트 모듈 양쪽에 전부 들어갈 수 있는 네, 어텐션을 사용한 그런 모듈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결국 인코더 끝단에서 나온 어떤 그런 레이턴트한 피처와 어떤 디코더 마지막에서 출력된 최종 출력이 서로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이턴트 그 인코더 끝단에 있는 레이턴트 피처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이제 디코더 끝단 같은 경우는 좀 더 약간 로컬한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을 텐데 네, 그 각각에서 어텐션 컨셉을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씬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잘 추출해내서 이제 피처의 각 채널별로 웨이팅을 주는 방법과 그리고 마지막 어떤 뽑아낸 뎁스의 어떤 오브젝트 바운더리라던가 혹은 정확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런 어텐션 컨셉을 활용한 리파인 모듈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노뎁스 성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라이다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라이다 말고 현재 얻을 수 있는 다른 추가적인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느냐라는 질문도 있으셨는데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중 하나가 IMU 혹은 이제 저희가 오도메터리로 얻어지는 뭐 이제 차량의 어떤 케인 데이터로 들어오는 신호이겠죠. 네,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뭐 차속이라던가 가속도 정보도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발표했던 그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의 모노뎁스 에스티메이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뎁스넷과 포즈넷이 조인트 되어서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데 아마 이쪽 제가 앞에서도 아마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방법의 MD 같은 경우에는 결국 포즈와 뎁스 모두 다 렐러티브한 그러니까 결국 뎁스가 어떤 미터 단위로 나오지 않는 단점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는 뎁스와 포즈 전부 다 상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만약에 저희가 IMU라던가 혹은 오도메터리 정보를 활용해서 이런 포즈 넷에 대한 출력물의 어떤 스케일 값 혹은 GT 값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포즈가 스케일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뎁스 네트워크도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아까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라이다 정보를 쓰지 않고도 아까 뎁스넷의 성능 향상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사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1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뎁스 에스티메이션 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뭐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세만틱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모델도 같이 학습이 되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뎁스 에스티메이션 성능 향상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악셀러리 테스트라던가 혹은 추가적인 로스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로 올렸던 게 현재 결과에 사용된 제어기 혹은 PC 사양과 실시간 FPS 수준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지금 아마 이 장표에 사용된 모델의 어떤 제어기 사양에 약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우선 제어기라던가 저희가 사용한 PC의 사양을 직접적으로 언급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실시간 FPS 수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한 20초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모노뎁 그 다음에 이제 황민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모노 카메라와 스테레오 카메라의 비용 차이보다 스테레오 카메라가 주는 안정성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모노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드리자면은, 네, 우선 첫 번째로 그 비용 차이가 이게 저희가 나중에 모든 차종에 대해서 양산 확대 적용을 고려해 볼 경우에는 그 비용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로 저도 모노 모델 말고 이제 스테레오 이미지를 사용한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결과도 찾아보고 실제로 학습을 시켜봤을 때도 좀 더 포인트 클라우드가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스테레오 카메라가 그 발표 자료에서도 설명했던 뭔가 스테레오 카메라 혹은 스테레오 이미지를 내서 피처를 추출하고 결국 매칭하는 과정에서 뭐 사용되는 고전적인 알고리즘 그리고 그거를 혹시나 이제 딥러닝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네트워크를 봤을 때 딱히 모노 카메라에 비해서 뭔가 정말 그렇게 애큐러시하던가 로부스트한 면에서 엄청 큰 이점이 있나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이제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노 카메라를 이용해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 혹은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뭐 로보라이드 그런 예를 들자면 로보라이드 플랫폼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서 모노 카메라 기반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모노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발표 자료 후반부에서 아마 언급됐을 텐데 저희가 향후 연구 계획에는 결국 멀티 프레임 그리고 멀티 카메라로까지 이런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좀 더 확대해서 개발을 할 것을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자면 이건 약간 모노라기보다는 어떤 서라운드 뷰를 활용한 컨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결국은 이런 템포럴한 프레임을 스택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스테레오, 물론 이 엄청 베이스라인 스테레오는 아니긴 하지만 그런 컨셉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굳이 저희가 모든 카메라를 스테레오 세팅으로 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객체 검출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데 뎁스 추정 기능을 따로 개발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아마 이 객체 검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가 어떤 객체를 찾고 싶은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지정을 해야 하고 이제 그러한 저희가 미리 프리디파인한 결과들만 사실 이 OD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보다 약간 공간에 대해서 풍부한 데이터가 풍부한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뎁스 에스티메이션 기술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으로 이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지금 벌써 이제 제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네,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발표 때,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던 발표자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운영진 쪽에서 좀 더 답변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지금 올라온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좀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다 이미지의 퓨전 말고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서 RGBD 데이터를 고려해 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사실 뭔가 이런 사실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 RGBD 카메라, RGBD 센서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도 고려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현재 약간 어떤 자율주행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품질의 RGBD 카메라를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아마 하였습니다. 네. 아마 이런 RGBD 카메라로 실제로 뭔가 뭐 인도 슬램이라던가 인도에서 뎁스 에스티메이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뭐 실내에서 뭔가 이런 뎁스 추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을 고려해야 되는 자율주행에서 고려해야 되는 아웃도어 씬에서는 사실 RGBD 카메라의 어떤 그런 뎁스 출력의 어떤 신뢰도라던가 레인지만으로는 사실 구현하는 게 그 비용 대비 사실 얻는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뎁스 카메라로 이용한 RGBD 데이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지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정확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정확도의 경우에는 사실 약간 수치적으로 제가 언급하기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어렵지만, 네, 아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학회들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소타 셀프 슈퍼바이드 MD 수준 정도는 충분히 이제 저희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지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이제 저희가 정하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생각으로는 근데 아마 이미지를 통해서 특히 이미지에서 나온 결과로 뎁스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그 출력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마 100m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 그러니까 안정성 있게 뎁스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자율주행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저희의 양산 스펙에 맞춰서 이 레인지는 충분히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참고해서 약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향후 연구 계획으로 멀티 카메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학습 과정에서 카메라가 렐러티브 포즈를 학습에 이용해서 실시간 카메라 자세를 반영하는 것도 고려 중인가? 즉 카메라 모듈의 포즈 변동에 대응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혹시 멀티 카메라를 이용한 뎁스 에스티메이션과 관련된 연구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카메라 간 포즈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렐러티브 포즈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 셀프 슈퍼바이즈 MD에서 포즈 넷의 출력물이 왜 렐러티브하다라고 말씀드렸냐고 하자면은, 그건 일단 하나의 카메라로 들어온 그 어드제이센트 프레임 간에서는 사실 저희가 정확한 이동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렐러티브 포즈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저희가 이미 차량에 세팅되어 있는 어떤 카메라들 간의, 그러니까 포즈 관계, 이거는 바꿔 말하면 카메라 간의 익스트린식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건 사실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과정에서 미리 다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 멀티 카메라 세팅에서는 렐러티브 포즈가 아닌 앱솔루트 포즈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해진 카메라들 간의 어떤 결정된, 픽스된 그 카메라 포즈 정보를 이용해서 이미지 와핑을 통해 뎁스 정보를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그 뎁스는 더 이상 렐러티브 뎁스가 아니라 앱솔루트 뎁스가 되게 됩니다. 이제 아마 이쪽 찾아보셨을 때도 이제 그러한 뎁스 정보가 모든 카메라의 뎁스로 쭉 퍼져 나가게끔 되는 걸로서 약간 스케일링 팩터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는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사실 카메라 모듈의 포즈 변동이 대응될 수 있을까라는 게 혹시 뭐 실시간으로 카메라 간의 그 관계가 바뀌는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닐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라온 질문 중에서 제가 우수 질문을 한 가지 질문해 주신 분을 제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질문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네, 김선경님의 질문을 좀 우수 질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사전 질문도 뽑을 수 있는지 되려나요?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서 가장 우수 질문으로 제가 선정할 건데 황인우님의 질문 선정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로 뭔가 퍼포먼스와 약간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양산을 고려한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는데 약간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고민을 약간 그래도 황인우님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황인우님의 질문을 제가 우수 질문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제가 모노뎁스와 관련된 Q&A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질문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